이 집하고 예금하고 모든 재산을 그 아들 둘한테 다 준다. 그러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부인하고 딸이 살고 있는 집마저 그 아들들한테 주게 된 거예요. 딸하고 엄마는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솔하게 유언을 했다가 그 유언을 되돌리기 위해서 고생을 했던 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둘 다 재혼이었어요. 남자분도 결혼을 한번 하셨다가 자녀 2명, 아들 2명을 낳고 이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여성분도 전 남편과 이제 결혼했다가 딸 1명을 낳고 살다가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한 그런 이제 사연이 있는 두 분이셨는데, 이 남자분과 여자분이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하시게 된 거죠. 남자분은 전처 소생의 이제 아들 2명을 직접 키우지는 않았어요. 이 부인은 그 딸을 직접 양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되었고요. 요 3명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이 남자분은 재혼으로 인해서 이제 딸이 1명 생겼지만 자기 친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친딸처럼 키우겠다라고 해서 입양까지 하셨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서 이제 살고 계셨는데, 이 따님이 저를 찾아오신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아프게 되시면서 일이 시작이 됐어요. 갑자기 이제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서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그 전처 소생이 이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이제 아들 2명이 아버지를 몰래 찾아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간 거죠. 알고 봤더니 아버지를 몰래 이제 막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뭐 인감증명서도 발급받고 무슨 계약서도 쓰고 하면서 공중사무실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 딸이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왜 갔다 왔어요? 물어봤더니 무슨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고 왔다라고 하는데, 무슨 계약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하고 뭐 예금하고 이런 모든 재산을 그 아들 둘한테 다 준다. 그리고 그 유언 집행자로 그 둘째 아들을 지정한다. 이런 유언을 하고 유언 공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과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죠. 아버지가 그걸 하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도 이제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때는. 그래서 와서 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부인하고 딸이 살고 있는 집마저 그 아들들한테 주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딸하고 엄마는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그거 미처 몰랐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이거 어떡하냐. 지금 공증까지 받아버렸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고민을 어머님이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부랴부랴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버님이 누워 계시는 병원을 방문했죠. 아버님은 이제 이미 거동이 거의 어려우신 정도로 그런 상황이셨는데, 그 변호사하고 목사님하고 급히 이제 아버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그러면 집을 엄마 명의로 일단 넘겨주실 수 있냐? 그래서 할 수 있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엄마 명의로 하고, 엄마와 그 딸이 사는 집 마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거는 너무 잘못한 거니까 당신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그 집 명의를 엄마 명의로 증여를 해서 넘겼어요. 그렇게 하고 입원을 하시고 이제 누워만 계셨던 거죠, 병원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 변호사가 이제 상의를 했겠죠. 그러면 그 앞에 유언 공증 받은 게 있는데 그거 어떡하냐. 그걸 지금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지금 뭐 다시 뭐 그 사람들 불러내서 뭐 다시 뭐 그거를 취소하자거나 뭐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유언을 다시 합시다. 그래서 아버님이 근데 이제 글씨를 쓰거나 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녹음합시다 해서 이제 변호사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원래 이제 그 아들한테 주기로 했던 거는 취소하고 내 재산은 그냥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가져라, 공평하게. 요렇게만 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딸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오빠 둘이 갖고 있는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인데, 자기는 이 휴대폰에 허접하게 아버님이 이렇게 막 어눌한 말투로 남긴 녹음뿐인 거죠. 그것도 뭐 정식 녹음 남기고 휴대폰에다가 막 갖다 대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다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제가 증인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라고 이제 같이 녹음도 했어요. 그냥 이제 과연 이렇게 허접하게 한 유언도 이제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이제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님 장례식 때 서로 마주쳤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집을 이 어머니 명의로 돌려놨다는 거를 그 아들 2명이 알게 되고 난리가 났겠죠. 온갖 폭언을 하는 거예요. 와서 돈 노리고 우리 아버지랑 결혼했냐, 집 다시 돌려놔라. 그리고 그 따님한테는 친자식도 아닌 게 자식 노릇하냐 지금? 넌 친자식도 아니야.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더 불안한 거죠. 이 따님 입장에서는. 이 오빠들이 와서 이제 그 엄마한테 집 소유권 지금 가져간 거 돌려놓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고 갔어요. 소송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아무래도 질 것 같다. 이 녹음이 너무 허접한데 이제 효력이 있느냐. 물론 이제 소송에서 그게 다투어졌어요. 이 따님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좀 이제 언후를 할지언정 그래도 정확하게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라는 유언을 다시 남기고 그 목사님이 증인이지 않냐. 목사님이 이렇게 증언 서주시고 녹음해서 남겼기 때문에 그 앞에 유언 공증한 거는 없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오빠들은 당연히 무슨 소리냐 그렇게 허접한 거 아버님이 뭐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렇게 뭐 녹음했다고 그게 유언이 되냐 그건 무효다 이렇게 서로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녹음에 의한 유언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이제 목사님과 그 교회 같이 다니는 이제 변호사가 조언을 잘 한 덕분에 녹음에 의한 유언이 갖춰야 될 요건들을 잘 갖추었어요. 어떤 식으로 뭐 재산을 나누어라, 날짜는 언제고 내 이름은 누구다, 그리고 증인도 목사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잘 하시고 했기 때문에 유언으로서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그리고 뒤에 한 유언이 앞에 한 유언과 이제 내용이 배치될 때는 뒤에 한 게 효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집을 아들들한테 준다 그거는 이미 철회됐고 그 다음에 뭐 유언집행자로 뭐 둘째 아들 지정했다는데 두 번째 유언에서는 유언집행자 지정 안 했으니까 그 앞에 것도 철회된 거다. 유언집행자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다 라고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결국 어머님과 따님은 집을 지키게 된 거죠. 기존에 지금까지 한 유언의 효력을 바꾸기 위해서 곧 망자가 되실 분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식들이 꼭 다 모인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식들이 다 모일 필요는 없고요. 중환자실에 계시다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 유언을 급히 하고 싶은데 유언장을 쓸 수도 없고 뭐 공증을 받기는 더더욱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면 녹음에 따라서 유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우리 법에서는 유언을 딱 5가지로만 한정을 하고 그 5가지도 요건을 딱 엄격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무효라고 보거든요. 그 법에서 정해진 요건만 잘 갖추어서 하신다면 밖으로 보기 뭐 허술해 보이는 이런 녹음에 의한 유언도 효력이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어떤 녹음의 취지나 뭐 날짜, 녹음한 사람의 이름 이런 걸 잘 녹음에 담고 그 다음에 증인, 1명 이상의 증인이 같이 녹음에 참여해서 내가 잘 정확하게 들었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증언을 같이 녹음을 해주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뭐 자식들 다 있는 앞에서 뭐 해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혼자 하셔도 증인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꼭 공증을 받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흔히 착각하시는 게 공증을 받으면 이게 판결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공증하고 판결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공증 사무실에서 공적으로 그냥 이런 유언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인이 되어주는 증거에 불과한 거죠. 자필 유언장도 있으면 증거거든요. 자필 유언장이나 뭐 녹음에 의한 유언이나 유언 공증이나 사실 유언으로서 효력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인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유언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할 필요도 없어. 그건 아니거든요. 좀 더 근데 유언을 공증까지 받으면 공증 사무실에도 유언장을 한부 보관하니까 증거가 확실한 거죠. 이런 유언을 했다. 이런 증거. 그 정도 의미는 있고요. 효력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미리 이제 유언을 통해서 재산 정리를 해 두셔야 자녀들 간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을 가지고 싸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언이라는 거를 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꼭 법에서 정해진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정확하게 맞도록 유언을 남겨야 나중에 이제 효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분쟁이 생기는 일을 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지를 정확하게 좀 아신 다음에 유언을 남기시기를 제가 조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우리 사례에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꼭 뭔가 이렇게 써서 남겨야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거를 내가 되돌리고 싶으면 그냥 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좀 변호사한테 의뢰를 한다거나 해서 조언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녹음으로 유언을 해서 앞에 유언을 철회시켰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